4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노동법 개혁에 대한 이 세션이 열렸습니다. 뭐 민주노총 아예 참여조차 안 하고 한국노총은 다만 끝까지 참여해서 합의안까지 도출을 하고 사실은 참여했던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위원장이 탄핵받을 지경까지 박근혜 정부의 정치의 무능이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 그게 바로 메르스 사태에 엉망으로 대응하고 난데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모든 전선이 틀어졌죠.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당시 그걸 주도했던 게 당시 그 새누리당의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였는데 그 주도권을 청와대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추악한 정치의 실패로 노동법 이 개혁이 완전 좌초하는 그런 걸 봤고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사태보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적 죄가가 바로 이게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마지못해 김동연 부총리를 내세우는 혁신성장은 레토릭이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김동연에게 지금 창조경제하고 뭐가 다르죠? 스타트업 지원하겠다는 거하고 다음에 그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그야말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그런 소위 스타트업 지원하는 뭐가 다르죠? 우리 혁신 성장의 가장 본질이 뭘까요? 기업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기업 인프라. 그럼 기업 인프라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예전 같으면 고속도로 놔주고 소위 사회간접 자본을 더 만들어주는 게 기업 인프라 오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규제 혁파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세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시장, 유연한 노동시장이에요. 이게 기업 인프라의 본질이에요. 유연한 노동시장. 다음에 규제 혁파. 다음에 유리한 세제. 이것이 반드시 이런 기업 인프라가 뒷받침되었을 때 혁신 성장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사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연히 고용 불안이 생기죠. 그러면 이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복지 부분에 대한 완전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금방 이 얘기가 하르츠 개혁의 처음이자 끝이고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이 얘기는 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안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고용이 불안이 생겼을 때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을 해야 되죠. 세제 개혁을 하는 거는 뭘로 해야 되겠죠?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근데 세금을 걷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국민 개세고, 소비세 인상이고, 가장 마지막에 할 일이 사실은 법인세라는 거예요. 근데 법인세는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하되, 또 이 앞부분을 하기 위한 또 전제가 뭐냐? 국민에게 국민 개세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세를 인상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뭐냐? 재정개혁이에요. 재정개혁의 본질이 뭘까요? 공공부문 축소죠, 당연히. 민간에도 이렇게 필사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공공부문 앉은 자리에서 그냥 돈 받아가면 되겠나? 필사적으로 공공부문을 줄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정개혁의 핵심이고, 복지도 철두철미하게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복지 사각을 줄이는 사회적 약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사회안전망, 즉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노동시장에서의 실패자라고 부르는 게 이제 실업자. 실업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그냥 생색나는 형식적인 실업수당이 아니라 완전하게 일정 기간 생계를 충분히
그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실업수당이 나간다고 또 하나는 완벽한 형태의 직업교육. 이거에 모든 복지에 초점이 딱 맞춰져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재정개혁은 필수이고 또 하나는 증세는 필수예요. 근데 증세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계세와 소비세 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관계에 손대는 거예요. 생산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나름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고도의 균형을 찾은 그 단계예요. 생산관계요. 생산관계의 가장 핵심들이 뭘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손대고 있는 고용 형태, 최저임금, 다음에 공공부문의 크기, 규제의 크기, 이런 게 생산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생산관계에 시장은 사악하기 때문에 선한 권력이 개입해서 고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과 시대적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특히 아까 정말 가슴 아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고 낙태까지 하는 게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해서 물리적으로 다 못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물리적으로 다 못합니다. 불가능한 꿈이에요. 대한민국의 경제국에 불가능해요. 아까 10대 90이라고 했는데 15대 85를 만들 수는 있을까? 결코 100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꿈이에요. 그게 가능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 소득주도 성장의 그 소위 시발이 된 국민적 정서와 좌절, 울분 압니다. 잘. 근데 그 좌절, 울분이 소득주도 성장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나?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왜 안 했겠어요? 다른 나라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개혁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개혁에는 박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자인하건데 우리 바른정당은 노선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바른정당의 노선으로 지금 잘못 알려지고 인식된 정의로운 모습, 따뜻한 모습,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보수는 노선이 아니에요. 네토릭입니다. 구호고. 무릇 정당의 노선이라 한다면 자, 소득주도 성장 중에 현재 이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는지 최저임금 이 16.7% 앞으로 3년 내에 100%인 데서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인지 탈원전에 대해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에도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인지 그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에서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인지 나아가서 현재 우리나라의 저부담 중복지로 나아가고 있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세제 체제에 대해서 중복지, 중부담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예전 그냥 개발시대처럼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당이 저는 그게 올바른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바른정당은 미처 그 노선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고통스럽게 자인하지만 우리는 탄핵에 찬성했고 박근혜 사당화에 반대했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승민이라는 좋은 자원 하나. 그러나 그렇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에. 제 표현대로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바른보수라는 네토릭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오늘 이 자리에 소감만 한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타까운 게 제가 속했던 우리 새누리당이 참 이런 걸 이렇게 못했습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저도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간 소위 보수나 보수 세력이 성취해왔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년 전에 대한민국 국군이 기울어서 100년 동안에 망국과 세계 최빈국의 이 지위에 있다가 1960년도부터 대한민국 국군 상승기에 이렇게 올라왔던, 또 그걸 앞장서서 끌었던 보수는 대단했죠. 누가 뭐래도. 근데 보수가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영광이게 되고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정말 이끌어주고 그들의 토대를 만들어주기는커녕 가리치려 들고 자기의 과거의 영광만 그냥 존경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를 계속 보면서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아끼는 후배가 제가 요새 정치적인 결단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간곡한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다만 젊은이들한테 공무원 되라 라고 하는 방식은 절대 동의 못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하는 꼬라지도 절대 동의 못한다. 자기는 다만 이러기를 바란다. 많이 벌든 적게 내든 형편에 맞게 세금 내고 다음에 기업들이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돈 벌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 대한민국 여기도 먹고 살기 위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를 정확하게 해달라. 다음에 자기도 언제 잘릴지 모르니 복지체계 새로 만들어주는 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당, 이런 나라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